자, 정말 재미있습니다. 바로 기아와 한화의 관계인데요. 트레이드도 생각보다 많이 했고, 그리고 뭐 엮인 선수도 많고 비슷하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26시즌에 기아와 한화가 가을 야구 경쟁에서 굉장히 중요한 두 팀이 될 것 같아요. 뭐 몇 위를 할지는 모르지만 두 팀이 가을 야구를 노리고 굉장히 경쟁 관계에서 재미있는 경기를 할 것 같은데, 이러면 양 팀의 선발이 또 되게 비슷합니다. 그래서 왜 비슷하냐? 25시즌과 26시즌에 이루어질 게 되게 비슷한데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너무 재밌어요. 왜냐하면 이번에 김범수가 지금 갔죠, 한화에서 기아로. 그러면서 하나보다 기아 불펜이 강하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면 한화 팬들은 김범수야 말이나 똑바로 하지 이렇게 미운 말을 하냐, 역시 괘씸하다 이런 얘기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몸쪽공 과감하게 던진다 이런 얘기도 하고. 이태양 선수도 하나에서 기아로 갔죠. 근데 뭐 하나 시절 뭐 이런 거는 폭탄 발언 뭐 요거는 잠깐 뭐 이렇게 그냥 좀 가슴 아파서 이렇게 얘기했던 거고. 자, 그러면 뭐가 재밌냐? 지금 일단 이 한화가 폰세 와이스가 바뀌었어요. 윌켄 에란데스, 오웬 화이트, 그리고 제가 요나단 페라자랑 이제 비교를 했죠. 그리고 뭐 왕앤청이 새로 왔고, 기아 같은 경우는 제임스 네일, 애덤 올러가 26시즌에 마치 25시즌에 폰세 와이스 정도의 위력을 거의 유사하게 보여줄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어요. 폰세 와이스 정도 되는, 이닝은 못 먹더라도 그 파괴력은, 그러니까 WR이 거의 뭐 폰세 와이스에 크게 뒤처지지 않는 이런 활약을 기록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카스트로 제가 어제 비교했고, 제리드 데일과 이 왕앤청 선수도 너무너무 궁금하고. 자, 그래서 실제로 25시즌을 보니까 폰세 와이스가 떠났어요. 폰세 와이스는 떠났는데 지금 누가 있냐? 네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 살짝 밑에 올러가 있는데요. 실제로 네일 선수가 더 발전하고 올러 선수가 와이스만큼 들어가면은 폰세 와이스처럼 원투펀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25시즌을 비교해보니 이게 재밌다는 거죠. 의존도가 네일 올러를 의존했고, 뭐 하나도 마찬가지로 이 폰세 와이스의 이런 대단한 활약이 없었다면 한국 시리즈까지, 물론 이제 갈 수 있는 다른 요소들도 많지만 갈 수 없었을 수도 있죠. 그야말로 기아도 26시즌에 내일 올라와, 그래서 겁나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웃기다는 거야. 거기에 류현진과 양현종, 대한민국 역대 최고의 좌완, 이 두 선수가 존재하고 나이를 좀 먹었다는 거. 그리고 또 재밌는 거는 강속구 파이어볼로 문동주와 그리고 이의리 선수가 있는데요. 진짜 재밌는 게 뭐냐면 통산 WAR은 이의리 선수가 더 높을걸요? 생각보다 두 선수가 비슷합니다. 그리고 1라운드, 25년도 1라운드에 정우주와 이렇게 김태용도 있고요. 아무튼 겁나 재밌는 두 팀의 선발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네일 선수부터. 네일 선수의 이 26시즌, 자 지금 보시면 후라도도 똑같아요. 1년차, 2년차, 3년차에 점점 성적이 좋아집니다. 근데 네일도 보면 1년차, 2년차, 그리고 돈 정말 많이 받았죠. 200만 달러 가장 많이 받았어요. 3년차에 더 잘 던질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일단 이 선수가 포심, 그리고 그러니까 투심과 이 와이스래, 스위퍼죠, 스위퍼. 이 스위퍼가 기가 막혔는데 1년차에 투심과 스위퍼가 기가 막혔는데, 사실 이제 투심 그러다 보니까 체인지업이 별로다 보니까 투심 피안타율이 높았죠. 3할 3푼 9리로. 그런데 여기에 킥체인지업, 폰세 선수랑 이제 비슷한 구정인 네일 선수도 킥체인지업을 던지다 보니까 포심, 슬라이더 피안타율이 기하급수적으로, 이 투심 기하급수적으로 떨어졌어요. 왜냐하면 투피치가 아니라 3피치가 되니까. 그런데 가만 보면 놀라운 게, 이렇게 이 선수가 정말 무조건 잘 던질 수밖에 없는 구종을 실제로 가지고 있고, 기아에서 네일 선수에게 의존도가 좀 컸는데 아무래도 올러 선수도 좀 올라올 테니까 이 네일 선수와 올러 선수의 성적이 당연히 동반 상승할 확률이 높다. 거기도 불펜도 많으니까 좀 많은 이닝 뭐 이렇게 쥐어짜서 억지로 많이 던질 필요도 없고, 그래서 WR이 보통 올라갈 거다. 전 7 정도로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올러 선수도 와이스 선수가 현재 이렇게 5.95가 했네. 6이나 했네. 올러 선수도 올라갈 거예요. 지금 이게 실제로 보면 이게 이 정도 올라가는데 낮게 잡아도 4.7, 5 정도까지는 올라갈 거다. 실제로 이닝만 한 170이닝 정도 던져줄 수 있다면 올러 선수의 피안타율이 네일 선수랑 큰 차이가 없어요. 네일 선수 올 시즌 피안타율이 2할 2푼 5리였거든요. 25시즌이. 근데 올러 선수는 첫 해인데 2할 2푼 6리예요. 지금 굉장히 비슷하죠. 거기에 POPS가 0.618인데 네일 선수의 1년 차보다 훨씬 좋아요. 네일 선수 0.674에서 POPS가 0.580인데 올로 선수도 0.618입니다. 그야말로 약간의 이제 운이 없었어요. 홈런도 잘 안 맞아요. 삼진도 10.21개로 되게 잘 잡아요. 피안타율도 슬라이더 체인지업이 다 1할 때예요. 포심도 2할 오픈 6리. 커브가 조금 문제였죠. 슬러브가 이제 죽여줄 것으로 예상됐는데 오히려 커브보다는 슬라이더와 체인지업이 끝내줬죠. 그래서 이 선수는 후반기가 안 좋았어요. 뭔가 이제 1년차에 적응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전반기가 더 좋았는데 분명히 저는 보통 선수들이 재계약하는 이유가 재계약하면 더 좋아져요. 리그에 적응하고 그랬기 때문에. 자, 그 반대편에는 하나의 원투펀치가 모두 바뀌었죠. 자, 윌켈 에르난데스인데요. 이 선수가 뭐 최고 구속 156, 157에 150 초반에 직구를 던지고 제구력이 좋대요. 근데 패스트볼 무브먼트가 안 좋다. 결국 뭐 구속으로 승부해야 되는 뭐 싱커 슬라이더 체인지업 이렇게 있는데 자, 실제로 이 선수 확인을 해야 되는데 확인을 하기가 어렵잖아요. 우리가 뭐 투구는 하이라이트만 볼 테니까. 그래서 2024와 2025 기록을 올러 선수와 비교할 겁니다. 자, 일단 2024 시즌에 피안타율은 어딨냐? 피안타율이 왜 안 보여? 자, 일단 2024-25 시즌에 피안타율이 여기 있네요. 2할 7푼, 2할 5푼 9리 이렇게 됐습니다. WHB가 1.43, 1.45 정도 됐고요. POPS가 0.779, 0.778, 24-25 시즌 기록입니다. 뭐 홈런은 요 정도. 9이닝당 1.1개에서 1.25개. 그리고 이닝은 이제 많이 던졌어요. 그러니까 이 선수는 선발로서 전혀 걱정이 없다. 이 정도면 되게 많이 던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충 요 정도 출루 허용률 뭐 3할 4푼 정도 이렇게 됩니다. 실제로 9이닝당 삼진율은 좀 높진 않네요. 7.56개에서 8.8개. 볼넷은 3.46, 4.41개 요 정도. WHIP가 여기. 자, 이거를 누구랑 비교해야 되냐? 올로랑 비교해야 정상이겠죠. 그래서 올로랑 비교합니다. 올로의 2024 시즌 보니까 114이닝 던졌는데 이닝은 24이닝 던졌어요. 이게 올로예요. 그리고 지금 피안타율이 2할 2푼 8리였습니다. 24 시즌에 뭐 1.31 WHIP는 요 직전 시즌은 좀 안 좋았네요. 2년을 비교해야 된다고 치면은. 그리고 POPS가 0.757 P홈런 1.37 9이닝당. 그리고 볼넷 4.27 삼진은 대신 잘 잡았네요. 9개 이상의 삼진율. 그러니까 9위가 더 좋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양 선수를 비교해 보니까 일단 피안타율이 2할 2푼 8리인데 여기 2할 2푼 9리 2할 7푼 지금 보이시죠? 그 다음에 WHB 1.31 그런데 1.43 1.45 그러니까 올로 선수가 뭐 그 전에 좋았던 시간 뭐 2년을 비교해야 되는지 맞는지 2004년을 비교해야 되는지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9이닝당 삼진율 9.52 9.74 근데 여기 보니까 8.0 그러니까 삼진을 많이 잡는 투수가 아니구나. 윌켄 에르난데스는 볼넷 4.11 3.46 4.09 4.27 그러니까 올로 선수도 볼넷을 윌켄 에르난데스보다는 더 많이 줬어요. 근데 올로 선수가 한국에 와서 9이닝당 볼넷은 별로 주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죠? 2.84개죠. 올로 선수가. 왜냐면 이제 ABS도 있으니까. 그래서 ABS에는 9이형 투수가 좋다라는 게 뭐 ABS에는 볼넷을 생각보다 조금 주죠. 그래서 대충 POPS 0.757 POPS 778, 779 요렇게 비교해 보니 뭐 저는 개인적으로 올로가 좋아 보이는데요. 네. 일단 에르난데스 확인 안 해봤지만 자, 그 다음에 요 선수가 또 재밌어. 왜냐? 네일 선수가 스위퍼를 쓰는데 요 선수 오웬 화이트 주구종이 스위퍼예요. 그러니까 느린 스위퍼인데 확 휘는 이렇게 UFO처럼 휘는 그러니까 네일보다 느린 네일과 비슷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생각보다 비슷하다. 속도는 좀 이제 낮다. 그러면서 일단 이 선수는 그 아까 윌켄 에르난데스는 메이저리그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올러 선수와 화이트 선수는 메이저리그 기록이 있으니까 실제로 비교를 해봤는데 메이저리그에서 던진 이닝도 그렇고 이
자책점도 그렇고 일단 올러가 이겼고요. 그걸로 비교하면 안 돼서 마이너리그 성적을 비교해 보니까 자 일단 요렇게 피안타율 2할 오픈 3리 WH 그러니까 2024 시즌을 비교해야 되는 게 사실은 저는 가장 맞다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왜냐면 24 시즌에 세 선수가 동시에 뛰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판단하시면 돼요. 25 시즌은 뭐 어쨌든 피안타율 2할 7푼 6리 WHB 1.57 피안타율 2할 오픈 3리 WH 1.44 그 다음에 9이닝당 홈런은 8.22 9.73 9이닝당 홈런 2.17 0.78 올해는 많이 좋아졌네요. 그리고 9이닝당 볼넷도 비슷하네. 아까 4.78 4.36 근데 여기 보니까 삼진을 좀 조금 잡네요. 7.91 POPS는 또 비슷합니다. 7.37 7.88 자 그러니까 딱 보니까 이 선수들이 올러보다 삼진은 많이 못 잡고 나머지 뭐 피안타율 올러 선수의 저는 개인적으로 24시즌에 동시에 뛰었기 때문에 24시즌을 비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뭐 어쨌든 기록이라는 거는 유불리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불리에 따라서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실제로 이렇게 홈런은 뭐 잘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삼진율이 올러가 압도적으로 좋다. OPS는 뭐 7.2, 7.97 그러니까 뭐 비슷하다. 뭐 이렇게 24시즌 기록은 솔직히 말해서 올러가 두 선수보다 훨씬 좋아 보이네요. 네, 근데 25시즌 기록은 뭐 어쨌든 선수들이 발전했을지 어떨지 모르지만 그래서 제 개인적인 평가, 아주 객관적인 평가는 올러 내일이 이 하나에 새로 들어오는 선수보다 훨씬 좋을 것 같다. 왜냐면 ABS는 9이형 투수가 좋은데 올러는 지금 여기에 9이닝당 삼진 개수가 좋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오웬 화이트 이렇게 에르난데스 삼진을 별로 잡는 투수가 아니더라 라는 거. 그러니까 9위가 아주 뭐 기가 막히진 않았다. 자, 그 다음에 제가 뭐 양현종 선수 재계약할 때 류현진 선수 얘기도 했는데 두 선수 다 대한민국 역대 최고의 자완이에요. 류현진 선수도 엄청난 계약 8년 170억을 했고요. 뭐 김광현 선수도 있고 양현종 선수도 굉장히 훌륭한 계약을 떼냈죠. 그래서 저는 양현종 선수가 연 18억보다는 못 받겠다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3년에 계약을 했죠. 자 그러면서 류현진 선수 정말 대단하다. 그런데 양현종 선수가 바로 가야 할 길이 저는 류현진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닝을 이렇게 조금 던졌어요. 139와 3분의 1이닝 그리고 지금 삼진율이 7.9개 볼넷율이 1.6개 류현진 선수의 대단한 점은 아직도 자완인데 직구 평속이 142를 넘는다. 그리고 체인지업이 워낙 주무기였는데 커터를 뭐 잘 쓰고 있죠. 그래서 좌우 피안타율 이런데 실제로 WAR도 국내 투수 중에 되게 높았어요. 근데 양현종 선수가 이닝을 워낙 많이 던졌잖아요. 그리고 너무 잘했잖아요. 이따가 2024 시즌, 2025 시즌 비교 다시 할 텐데 양현종 선수는 이제는 이닝 욕심을 류현진 선수처럼 해야 된다. 한 139이닝, 140이닝 요렇게만 던지면 된다. 왜냐면 불펜도 이제 충분하니까 직구 구속이 지금 류현진 선수보다 낮잖아요. 요런 거는 이닝도 충분히 들어가 있다. 체인지업 슬라이더 던지니까 둘이 뭐 그 정도 똑같죠. 체인지업 이게 슬라이더. 류현진 선수는 이제 커터죠. 손에 무리가 안 되게. 그러니까 되게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24시즌은 양현종이 엄청 잘했고 25시즌은 류현진이 잘했고 26시즌은 과연 누가 잘할지 되게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이 파이어볼로 문동주 선수 포크볼을 25시즌에 완벽하게 자기 구종으로 되다 보니까 9이닝당 삼진율이 10개가 되고 그리고 볼넷도 확 줄고 거기에 슬라이더도 좋고 직구도 막 160까지 던지고 뭐 승승장구해서 어마어마할 것 같아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투수죠. 기대하는 거는 뭐 대한민국 최고의 선발 투수 중 한 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111이닝, 118이닝, 5.17, 3.72 그런데 이의리 선수도 사실 그런 선수가 될 수 있었고 그런 선수였죠. 실제로 이닝도 더 많이 던졌죠. 이렇게 보면 154이닝, 131이닝, 3.96 삼진 10개, 9.4개 실제로 그런 선수였죠. 지금 2년 동안은 갈피를 못 잡고 있는데 요 3년 동안 이제 문동주는 약간 꾸준한 거고 이의리 선수는 이제 기아 팬들은 거의 불신하죠. 2년 동안 이제 보여준 게 없으니까. 근데 과연 26시즌에 다시 21, 22, 23 사실 이의리 선수도 이렇게 3년을 보여줬어요.
어떻게 보면은 데뷔 첫 해부터 보여준 거죠. 3점대 자책점으로. 직구 슬라이더 뭐 이렇게 포크볼 대신에 커브, 강속구, 좌완 우완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실제로 김도윤 선수 이건 잘못 넣었네. 이의리 선수가 WAR이 2.42, 2.21, 2.85 3점대 자책점을 이렇게 3년 연속 했습니다. 그래서 문동주 선수와 요 이의리 선수 제가 일부러 둘이 비교한 건데요. 요 WAR 비교하면은 이 3년간 기록한 게 최고도 그렇고 이의리가 더 높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중요한 모르겠어요. 이걸 이제 상수로 놓을 수 없을 수도 있는데 뭐 잘 던졌던 선수고 나이도 어린데 잘 던질 수도 있는 거니까 요거는 이제 사실 뭐 문동주 선수가 더 당연히 잘하겠죠. 여기는. 근데 뭐 이의리 선수도 굉장히 고점이 높고 잘할 수 있는 선수다. 아까 류현진, 양현종도 뭐 류현진이 더 잘하겠죠. 왜냐면은 양현종 선수가 어쨌든 너무너무 잘하다가 25시즌 부진했을 거야. 근데 24시즌을 비교하면 양현종이 훨씬 잘했어요. 그러니까 두 팀이 되게 색깔이 비슷해요. 그리고 요 김도현 선수 한화에서 갔잖아요. 그리고 요 이진영 선수가 대박이죠. 어쨌든 선발 기아는 이렇게 투수 유망중을 영입해서 실제로 대단한 모습을 보여줬죠. 이렇게 김도현 선수가 한화에서 기아로 와가지고 이게 너무 재밌어. 두 팀이 너무 얽히고 설켰어. 실제로 125이닝, 75이닝에 4점대 후반. 기아가 사실 이 김도현 선수가 아까 기록을 제가 순서를 잘못했는데 언터처블이었습니다. 전반기까지는 언터처블이었고 하나 팬들도 김도현 괜히 준 거 아니냐 너무 억울했죠. 피안타일도 POPS도 0.6대 너 16개 너무 잘했는데 후반기 아무래도 이 선수가 풀시즌을 뛴 선발 투수가 아니다 보니까 몸에 무리가 왔다고 봐야겠죠. 그러면서 부상 때문에 바로 복귀하지는 못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김도현 선수가 있다. 하나에서 왔다. 너무 재밌어. 투심을 던지기 때문에 굉장히 매력적이죠. 그러면 하나에는 누가 있냐? 엄상백이 있죠. 사실 엄상백 선수는 보여준 게 되게 많은 선수죠. 이 FA 직전 3년에 너무나 눈부신 피칭을 했어요. 140이닝 2.95, 111이닝 3.63, 156이닝 4.88, 80이닝 6.58. 그런데 이게 ABS 때문인지 이 사이드암 투수가 정말 ABS에 안 맞는, 그러니까 사실 2024 시즌도 이닝은 많이 던졌지만 자책점 확 올라갔단 말이죠. 이 옆구리 투수 사이드암 투수가 사실 ABS에 정말 살아남기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래서 과연 이 엄상백 선수가 투피치에서 다른 모습 보여줄지 라는 생각. 그리고 또 두 팀이 엄청난 신인들을 갖고 있어요. 물론 정우주는 스포트라이트를 어마어마하게 받았습니다. 일본전에서까지 너무 잘 던졌고 뭐 한국 시리즈에서도 삼성전에서 임팩트가 있고. 그런데 저는 이 김태형 선수도 그에 못지 않을 수 있다. 왜냐? 이 선수 선발로 키우고 있으니까. 직구 최고 구속도 153회, 변화구 완성도가 일단 끝내준다. 둘이 똑같죠. 여기 정우주, 김태형 같이 뽑혔죠. 그리고 순번 차이도 별로 없죠. 정우주는 일단 대단한 활약을 했고요. 그러면서 김태형 선수가 정말 대단한 건 볼넷 개수가 적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면 갈수록 좋아졌다는 거예요. 피안타율도 가면 갈수록 요 선발로 나온 4, 4, 5, 4, 3분의 1이닝 이렇게 되는데, 자 실제로 이 선수는 요걸 봐야 될 것 같아요. 커브와 슬라이더를 마지막에 요 직구가 안타를 맞으니까 직구 위주가 아니라 커브와 슬라이더 포크볼을 이미 1군 레벨에서 어느 정도 통할 이 9월 30일 삼성은 사활을 걸고 경기했던 팀이에요. 물론 졌습니다. 이때 디아즈에게 홈런도 맞았고요. 근데 자 포심 피안타율이 원래 되게 좋았는데 삼성 상대로는 요때는 힘들었나? 어쨌든 그래요. 근데 포심 피안타율이 계속 낮았고 이때 커브와 슬라이더를 이렇게 많이 던졌거든요. 25, 28%, 포크볼도 12%. 근데 이때 피안타율 보세요. 이 전에도 피안타율 보세요. 변화구를 많이 던지는데 피안타율이 지금 거의 없어요. 그 정도로 변화구가 좋다는 거예요. 실제로 피안타율 커브 1할 8푼 1이 슬라이더 포크볼은 뭐 2할 때인데 가면 갈수록 좋아졌다. 그리고 9이닝당 볼넷률이 2.7개고 삼진율이 적었는데 실제로 저 마지막 경기 삼진을 많이 잡았습니다. 그게 뭐냐? 1군에 적응을 한 거죠. 이 선수는 그 8게임밖에 안 나왔어요. 그리고 실제로 1이닝, 1이닝, 2이닝, 2이닝 던지다가 마지막 4경기에 세금을 좀 먹였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게 마지막에 되게 좋아졌다는 거예요.
이렇게 실제로 볼넷도 적어. 변화구를 많이 던지는데. 그러니까 이 선수는 변화구의 제구가 된다는 겁니다. 삼진도 삼성을 상대로 8개를 잡았어요. 4와 3분의 1이닝 동안. 물론 이제 디아즈한테 투런 홈런 맞아가지고 확 올라가긴 했는데 디아즈가 그때는 뭐 어쩔 수 없었으니까 50홈런 친 타자한테 한 대 맞을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역대급 재능이 또 있죠. 한화에도. 바로 정우주 선수죠. 그야말로 역대 최고의 재능. 제가 이 선수는 진짜 어디까지 성장할지 정말 기대가 된다. RPM은 사실 정우주입니다. 2600이 실제로 넘죠. 뭐 RPM 2700을 양소 선수 우리가 눈으로 목격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사실 RPM이 높다 이런 선수들이 각 팀에 있어요. 근데 정우주는 우리가 실제로 눈으로 확인을 한 선수예요. 그러니까 한두 번 던지는 게 아니라 매번 이렇게 던지는 겁니다. 실제로 일본전에서 53구 던지는데 최고 154, RPM이 2600이 넘었어요. 그러면서 이 선수는 이 직구로 이 삼진 개수가 역대 최고입니다. 9이닝당 삼진율이 13.75개. 이게 폰세보다도 많고 앤더슨보다도 많고 오승환의 최고 기준 2012년 역대 9이닝당 13.1개보다 넘어요. 근데 이 선수 신인이에요. 그리고 변화구가 물론 이제 가면 갈수록 커브랑 슬라이더를 던지는데 대부분이 직구를 잡아낸 삼진. 3구 삼진 직구 9개. 키움전 기억하시죠? 메이저리그 스카우트 박수 치는 거. 그래서 13.8개 말이 안 된다. 근데 점점 슬라이더와 커브를 늘리고 있다. 그래서 사실 선발을 해야 되는데 하나 입장에서 뭐 왕앤청 선수를 선발로 쓸 것 같고 불펜이 많이 떠나다 보니 정우주를 불펜으로 쓸 수밖에 없다. 그리고 아직 이닝을 뭐 5이닝 이렇게 좀 던지는 체력을 키우겠다. 뭐 이렇게 가닥을 잡은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정우주가 바로 선발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그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리고 이제 뭐 황동환 선수 이렇게 뭐 직구 140 포크볼 잘 던지는 슬라이더 황동환 선수가 2024 시즌에는 100이닝을 던지고 되게 좋았고, 사실 여기에는 황준서 선수 5점대 자책점이지만 세부 지표가 조금씩 좋아졌다. WHIP 1.82에서 1.43, 8.8에서 9.2. 그러니까 이제 좌완에 조동욱과 황준서가 있다. 물론 이제 황준서 선수 선발로 쓰기보다는 불펜으로 쓰겠는데 사실은 윤영철과 황준서를 묻고 싶었어요. 왜냐? 둘 다 1라운드. 윤영철 23년도 1라운드 뽑혀서 바로 선발로 50이닝. 황준서 24년도 1라운드로 뽑혀서 바로 56이닝. 이렇게 두 선수가 5점대 자책점 비슷하죠. 그리고 이제 윤영철은 그 다음에 한국 시리즈 우승까지 이끌면서 81이닝 4점대 초반의 자책점. 근데 이제 부상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게 4점대에다가 거꾸로구나. 죄송합니다. 5점대. 이렇게 하면서 부상이 되면서 이제 26 시즌에 거의 볼 수가 없는데 오자마자 122이닝, 81이닝 4점대 이 자책점을 던졌죠. 윤영철 선수가. 황준서 선수는 이제 그거보다는 조금 72이닝, 56이닝. 그러니까 되게 기대를 많이 받는 1라운드 자완 신인들이 있다는 것도 너무 비슷해요. 자완 선발. 그래서 24시즌에 실제로 양현종이 류현진보다 잘했습니다. 이닝도 171이닝 던지고 류현진도 158이닝 던졌는데 류현진 선수는 24시즌에 139이닝을 던졌죠. 물론 폰세 와이스가 많은 이닝을 책임져줬고 거기에는 한화의 이 불펜도 기가 막혔어요. SSG만 없었으면은 한 3, 4년간 한화의 불펜이 최강일 정도로 불펜이 좋았습니다. 근데 거기에 한승현, 김범수가 나가긴 했는데 대체할 자원이 많죠. 그러면서 이제 지금 24시즌에 기와 하나가 될 것이냐. 딱 하나 차이가 있죠. 여기 선발엔 누가 있다? 왕앤청이 있다. 자, 왕앤청 선수 뭐 154km 던지면서 아시아 쿼터 1호였고 이렇게 실제로 선발로 꾸준하게 이닝을 던졌어요. 지금 보시면 2024년도에도 9게임 36.1이닝. 그러니까 1이닝 한 게임당 4이닝 던졌다. 그리고 23년도에도 11게임 41이닝. 그러니까 1이닝당 그러니까 한 게임당 4이닝 정도 던졌다. 그런데 25년도에는 22게임 116이닝. 그러니까 한 5.5이닝 정도 던진 거거든요. 물론 삼진은 좀 적어요. 116이닝인데 84개. 볼넷은 9이닝당 볼넷 3.3개, 9이닝당 삼진 6.5개, WHIP 1.422. 물론 요게 기록한 거는 일본 2군이니까 우리가 알 수 없죠. 그래서 실제로 던지는 구속을 봤을 때는 이렇게 148이 나오더라고요. 그거보다 낮거나 뭐 저는 이제 하이라이트 영상이니까 잘 모르죠. 그런데 하나 팬들이 설레일 수밖에 없는 거는 이 선수가 무려 1월 28일 이틀 전에 최재훈 선수가 받고 공 못 친다 이거 대박이다. 이런 공이 있을 수가 있냐. 그리고 전문가들이 아시아 쿼터는 왕앤청이 최고다. 거의 뭐 대다수의 야구 전문가들이
아시아 쿼터로서는 왕인총이 최고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첫 불펜 피칭부터 89를 던질 수 있을 정도로 이 선수는 선발이에요, 완전히. 그러니까 정말 양 팀의 선발이 어디가 위일지 뭐 지금은 제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완전히 5강 예측 영상할 때 더 완벽하게 얘기하겠고,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재밌게 서로 예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뭐 딱 쉽게 얘기하면 외국인 원투펀치는 기아가 이기고 국내 선발은 하나가 좀 좋고, 그러면 누가 이길지 세부적으로 달라지겠죠. 어쨌든 그런 상황인데 여러분들의 생각 어떤지 궁금하니까 댓글 남겨주시길 바라면서 영상 마칩니다. 감사합니다.